2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 리포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생활에 유용한 안전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믿음 손해사정 백주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운전자가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을 때,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혹시라도 사고를 냈을 때, 그때 보상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대리운전자 보험이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 이제 대리운전자 보험업체가 가입하는 것이고요.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특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손해 및 자기 차량 손해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카카오 대리운전 보험을 기준으로 통상 보험 가입 금액을 설명드리면 대인배상 2는 무한이고요. 대물배상은 1억 원, 자손에 대해서는 사망 후유장애 5천, 부상 1,500, 자기 차량 손해는 5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 한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대리운전을 의뢰한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대인배상 1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네. 그 손해액이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을 하는데, 근데 네. 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차주의 대인배상 1에서 일단 보상을 하고 거기서 초과하는 경우에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대인배상 2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고객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건 아닙니까? 네, 염려할 수 있겠는데요. 예. 고객, 즉 소유자 차량의 대인배상 1에서 먼저 보상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요율서를 살펴보면 예. 대리운전 중 사고는 보험료, 할증, 평가 대상 사고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차량에서 대인배상 1을 먼저 보상 처리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되거나 사고 기록이 남는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유자 차량 대인배상 1에서 먼저 보상을 하지만은 이와 관련돼서 이 차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이 대리운전을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대리기사가 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대리운전 보험에서 이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이 차주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예. 대리운전 기사가 오히려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주보다 더 많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 당시 경찰 조사 결과에 대리기사는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과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사고로 소유자의 외제 차량이 폐차되어 약 4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자차에서 모두 보상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보험회사에서 면책이 된 것입니다. 참 황당한 경우 같습니다. 예, 보통 술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을 하는데 이 대리운전 기사가 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난 경우인데 그 때문에 이제 4천만 원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손실 4천만 원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자차의 경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운전 시에 면책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부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리운전자 보험 자차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부담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보험에서 대리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면책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소유자 보험이
대리운전자도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는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라는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보상이 가능하죠. 만약 그 소유자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거나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소유자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그 4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좀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이 특별 약관에 가입돼 있어야지 차주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이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예. 조금 이 차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제가 오늘 그 4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 대리운전 이용할 때 꼭 기억해야 될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리운전 기사가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리운전은 대인배상 투, 대물, 자손, 자차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인배상 투나 대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자손 또는 자차는 선택사항으로 가끔 가입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자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객행위, 소위 길빵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길빵은 대리운전사를 기다리는 손님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개별 대리운전사를 말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보험으로 보상되지 못하고 소유자가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인배상 원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길빵은 그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대리운전자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 번째는 동승하지 않고 차량만 이동을 부탁한 경우에는 대리운전 보험에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동승하지 않고 차량만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탁송이라고 합니다. 탁송. 예. 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소유자와 동승하는 일반적인 대리운전 보험, 그 운전만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탁송의 경우에는 보상을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기사와 같이 타고 가다가 소유자만 다른 목적지 중간에 내리는 경우나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기사 혼자 차를 몰고 가는 경우나 또는 친구와 본인 차량 2대를 모두 대리운전을 불러 술자리로 옮기던 중에 한 차량에 같이 탑승한 경우, 예. 그래서 다른 한 차량에는 대리운전자만 운전한 경우, 이때는 탁송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본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대리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차의 보상 한도는 통상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가의 자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리운전자 보험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대여료는 자차에서 보상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 4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네. 단순히 그냥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군요, 생각보다. 예. 네. 자, 그런 만큼 또 대리운전 관련해서 또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예. 만약 술자리 참석이 작고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 가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요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 가입하시면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즉 부반정, 1인 한정, 연령 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대리운전 사고 시에 대인배상 원투, 대물 포함해서 자손이나 자차, 무보험 자동차 상해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길빵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더 나아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예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대리운전자 운전뿐만 아니라 길빵이 운전하던 누가 운전하던 아무 걱정 없이 보험 처리가 다 되는 거죠. 대개는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그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전략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죠. 그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술 한 잔 덜 마신다 생각하시고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대리운전의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고, 예. 그러면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이제 대리운전을 많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이 특약을 들라는 말씀이신데, 예. 비용도 크게 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뭐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보험사마다도 그 내부적인 그 규정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대개는 그 뭐 몇만 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술 한 잔 덜 먹었다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 몇만 원도 클 수도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도움 말씀에 백주민 손해 사정사였습니다.